자, 아까 얘기했던요.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 그 산출 과정을 다시 한번 천천히 좀 써볼게요. 검정고리. 이게 저 눈에 잘 들어요. 자, 매출액이 있는데요. 예, 매출액이 있는데, 자, 원가를 빼는 거요. 그죠? 그냥 쓸게요. 매출, 네, 매출 원가가 있는데요. 이거를 뺐더니,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매출, 예, 매출 총이익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내 거냐. 여기서 또 판관비를 뺀다. 거의 이제 인건비인데, 이거를 뺐더니 이걸 뭐라고 그런다?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영업이익. 즉, 영업이익이 플러스면은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면 월급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가지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그걸 적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검정색으로 표시하면 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라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장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출액, 영업이익.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매출액 대비 그냥 영업이익이 직전년, 직전 분기 대비 늘었네, 줄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검정글씨면 된다. 검정글씨. 검정글씨. 즉, 흑자 얘기예요. 흑자. 흑자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인데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은 그럼 뭐냐? 대주주 지분이 여러분 잘 봐봐요. 대주주 지분이 예, 대주주 지분이 자, 이거 쓸게요. 예, 대주주 지분이 잊어먹지 마요.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흑자라 하더라도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흑자여야 된다. 직전 분기 대비 아무 상관없어요. 뭐 늘었네 줄었네 아무 상관없어요. 아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대주주 지분에서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내려오는 공간에 비즈니스 서머리라고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간략한 요약분이 있는데 그걸 읽어서는 안 돼요. 혹자들은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 회사가 무슨 회사고 뭐 만드는 회사고 앞으로 뭐 만들 건지 뭐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요. 아는 순간 여러분들이 당하는 겁니다. 왜?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보면서 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면서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이거 아까 두 번째고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세 번째는 부채 비율이라고 있어요.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유보율. 부채 비율은 제가 늘 얘기하죠. 150% 반드시 이하여야 된다. 150% 이하여야 된다.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 그렇죠? 그러면 HTS 보면 스냅샷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이거를 다시 확인하려면 재무제표 들어가시면 안정성 지표라고 있어요. 안정성 지표. 아시겠죠? 예,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유등비율, 부채비율. 그렇죠? 그거를 좀 이따 그는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자, 부채비율이 150% 이상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BPS라는 겁니다. 영어로 쓰니까 헷갈리니까 이거를 청산가치라고 그래요. 청산가치. 그 부산의 어르신이 탁 이루려고 오셔서 청산가치 이러시더라고요. 청산가치.
청산 가치. 청산 가치를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는 앞서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 되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월급은 주더라 흑자더라. 부채 비율이 150% 이하이며 유보율이 1000% 이상이었고 재무제표에 들어갔을 때 안정성 지표에 막대 그래프가 유동비율 막대 그래프가 부채 비율에 비해서 2배수는 올라와 있더라라고 하면은 그것은 합격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청산가치라고 하는 그 가격, 청산가치라고 하는 그 가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자, 꽤 오래됐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 이거 왜 그래? 자, 꽤 오래됐어요. 자, 제가, 꽤 오래 이 말씀을 드렸어요. 꽤 오래. BPS라는 게 말이에요. 그죠? 예, BPS라는 게, 두 배수만 보자고 그랬어요. BPS 청산가치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2,000원이면 그냥 2배. 예, 2배.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쓸게요. 목표가. 그래서 제가 4,000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4,000원을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것은 BPS 대비 2,000원인데 4,000원으로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야 되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흑자여야 된다. 월급은 주겠지. 그리고 부채 비율 150% 이하, 유보율 1000% 이상 그랬을 때 재무제표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에 그 다음에 2,000원이야 이게. 그런데 목표가는 4,000원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BPS가 2,000원인데 PBR까지는 공부할 거 없어요. 또 어려워지니까. 지금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는 BPS가 2,000원이면 이거를 2배로 계산했을 때 4,000원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거는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몇 %만 추구한다? 3%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요. 2,000원이 4,000원이 되는 거예요. 4,000원. 2,000원, 4,000원. 그러면 반대로 다시 한번 또 가요. 반대로. 자, 이번에는 BPS가 4,000원짜리야. 그러면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얼마요? 목표가는 8,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지금 BPS가 4,000원인데 멀쩡한 회사야. 기본적 분석에서. 근데 현재 어떻게 거래되고 있느냐? 2배 이하에서 거래가 될 때 내가 매수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매수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BPS라는 거 청산가치를 판단하고 내가 매매를 할 때는 이 회사가 멀쩡해야 되는 거예요. 멀쩡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 분석은 말이에요. 기본적 분석은 쉽게 얘기하면 내면이에요. 내면. 사람 인체로 따지면 네 건강이 어느 정도 건강하냐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좋지. 겉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차트가 기가 막혀요. 그런데 말이에요. 차트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막 거래량 연락장, 막 끝내줘요. 사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내면, 즉,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니까 3년 연속 적자에다가 부채 비율 200%, 유보율 해당 사항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BPS는 보니까 8,000원 돼 있는데 지금 거래되는 게 무슨 23,000원 막 이렇게 거래돼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내면.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다 보는데 겉으로 보는 이쁘게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거 보고 야 죽인다 그래요. 야 차트 이쁜데 라고 표현을 해요. 차트 이쁘다는 표현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쁘다는 거예요? 수급이 좋다고?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20일간 들어왔대.
야,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기관과 외인이 20일간 꾸준히 들어왔으니까 개인들 꼭지점에서 연락장 사가지고 아주 박살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차트도 이쁘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쇠뇌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야지 그러면. 여기서 사야지. 응?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체크하자는 거예요. 이쯤에서 BPS를. 체크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이 들어가야죠. 기관과 외인과 같이 해야죠. 걔네들이 사서 이만큼 올린 상태에서 개인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는요,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몇 번을 드리는 겁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이 검정색이 괜찮죠? 그죠? 흰색으로 쓰는 것보다. 그렇죠? 이게 또 눈에 띄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여쭙습니다. 이게 흰색보다 검정색이 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는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로 매매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노래 외우지 말고 노래방 가서 읽거라. 그잖아요. 그 휴대폰에 모든 걸 다 저장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편하고 내가 똑똑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요, 뇌가 2개가 있어요. 인간은 머리가 2개가 있어요. 머리가. 자, 머리. 사람은요, 머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물은요, 대가리라고 그래요. 대가리. 생선 대가리 그렇죠. 생선 머리 일어나요. 그죠? 자, 인간의 뇌는요, 필터링,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 다시 한번 쓸게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필터링이 가능한 거예요. 본인도 알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중독이 돼버리면 이 머리가 대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대가리는 어떻게 생기냐면 안에 뇌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뇌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스폰지가 들어있는 스폰지가 들어가는 스폰지. 그냥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믿는 거예요. 스폰지. 안 됩니다. 인간은 뇌가 있어서 필터링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알아 본인도. 근데 그 순간 이상한 거야. 진짜인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지난주에 방송 들으셨죠? 제가 방송한 거 보셨죠? 아니 길 건너 약국인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시작하는 거 뭐 밀가루 묻혀놓은 거 이거 만병통치약이라고 이걸 2만 원, 만 원, 2만 원짜리 만 원에 팔고 있는데 그걸 사고 있어. 그 사람은 대가리요. 머릿속에 스폰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지. 그만큼 그 사람의 상술이 뛰어난 겁니다. 이걸 먹으면 만병통치약, 류마티스, 뭐 신경통 관절, 당뇨, 그런 약은 없어요. 아셨죠?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약을 하나 먹으면 온몸에 있는 모든 게 다 낫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예전에는 정말 약이 없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뭐 판피린 뭐 하나 가지고 뭐 배 아파도 먹고 뭐 머리 아파도 먹고 설사에도 먹고 뭐 그냥 다 먹었잖아요. 그죠? 그 약이라는 건 심리적인 거니까. 잘 보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여기저기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에는요, PC에서 소위 이제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뭐 대표적인 게 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보셨단 말이에요. 카페를 운영합니다. 뭐 이 전문가, 뭐 이 카페는 회원이 뭐 20만 명, 30만 명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고 뭐 또 막 거기서 종목 올리면 그걸 찾아서 뭐 우수회원 등록해가지고 종목을 받아 사고 막 그랬죠. 지금까지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꼽하는 겁니다. 카페장은 그 업체로부터 모종의 뇌물, 돈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뿌린 겁니다. 그 친구들은 매매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었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하고 조용해지겠지 했더니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것, 요즘은 이제 검색을 어디로 합니까? 되게 이제 유튜브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쪽 매체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정보 공유하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매매를 하고 이 정보가 신선한 줄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신선하고 기가 막힌 정보라면 네가 하겠지, 지가 하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지가 지무덤 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정보가 정확하고 명확하다 아니라고요. 주식은요, 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거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계속 1년 내내 외쳐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죽순으로 막 생겨나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거다 저거다 막 생기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금감원에 다 신고하고요, 뭐 유사투자 자문업에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한테 감시하에 또 합니다. 그런데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뭐 카페 형식의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그런 메신저, 그런 메시지, 그거 정말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문자로. 그죠?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차단하시고, 알 수가 없는 내용을, 그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시장 어귀에서 파는 약장사란 말이죠. 절대 그거는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뇌가 들어있는 거지 스폰지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노란톡 메신저, 예, 노란톡 메신저 화면 띄워주시죠. 노란톡 메신저, 예, 노란톡 메신저를 하나 개설을 해서 거기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방송, 무료 공개 방송 같은 걸 하잖아요. 제가 방송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런 것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청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좀 정보를 좀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해서 한번 이데일리 온 그리고 이데일리 TV와 같이 상의를 해서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로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고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밟아가 볼게요. 이겁니다. 이거 유라테크라는 종목인데 이제 전에 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는요, 간단해요. 기업 분석을 열어서요, 제일 먼저 여러분을 보면요, 제일 먼저 체크가 여기 이제 이렇게 체크가 돼 있잖아요. 스냅샷이라고 체크가 돼 있죠, 그죠? 돼 있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최대 주주라고 돼 있죠. 최대 주주. 예, 최대 주주. 이거 의미 없어요. 뭐 10% 이상, 5% 이상 뭐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요. 최대 주주라고 하는 이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의 지분율이 요게 69.69%라고 돼 있잖아요. 에? 근데 이게 뭐라고요? 20% 이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아시죠? 안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 종목은 거의 70% 정도 되기 때문에 1차 합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권역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한폭탄을 갖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에, 자, 2016년 이 유라테크가 90억이요. 그 다음에 2017년도는 14억이요. 2018년도에는요, 4억이요. 그죠? 2016년, 17년 비교하면요, 이 회사 솔직히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세상 말로 얘기하자면, 예? 시쳇말로, 이거 회사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근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냥 검정글씨면 된다니까? 검정글씨. 기준을 그렇게 잡아. 자,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야 무슨 색이요? 검정색이요. 끝. 예, 아셨죠? 이런데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전 연도 비해서 뭐 매출액, 영업이익이 뭐 어느 정도 늘었네, 줄었네, 뭐 여러분 제발 제 말을 꼭 한번 믿어보시고 2019년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장중에 매매하는 걸 직접 보여드렸고 2020년에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넷쿼터라고 돼 있다고. 넷쿼터. 2019년도에는 자 그죠? 2019년도에 대한 자료가 여기 있다고요. 아셨죠? 예, 그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장부에서 보면은 부채 비율, 유보율이요. 부채 비율, 유보율. 그랬더니 이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부채 비율이 150% 이하. 그죠? 그런데 얘는요, 20%예요. 이거 너무 굵다. 그죠? 예. 다시 한번. 자, 한번 가볼게요. 이거를, 원래는 뭐라고요? 100, 뭐라고요? 다시 할게요. 이게 150% 이하. 응? 유보율은 1000% 이상.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알기 쉽게 여기를 좀 확대할게요. 그래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보이세요? 이 유라테크 이 종목이요. 부채 비율이 20%. 유보율은 1768%요. 굿. 됐죠? 이러면 된 거예요. 이게 기준이고, 이게 원칙이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나는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이 원칙대로 갈란다. 누가 어떤 종목이 좋댄다. 들어가서 봤더니 성 소장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종목이더라. 그러면 가까이 하지 마셔라. 그게 여러분들의 독이야. 독약이야. 독약. 사약이라고. 아셨죠? 이거는 뭐 합격이에요. 정말 깔끔한 합격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는 게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PPS가. 얼마예요? 9,300원. 9,300원. 얼마예요? 9,300원. 이게 정상적인 종목이에요. 그런데 부채 비율에서 체크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채 비율에서 체크할 게 뭐냐면, 야, 스냅샷에 봤더니, 야, 19%에 2018년도에 1700%고 2019년도 최근에도 보니까 20에 1700%야. 정말이야? 라고 하면 이 위에 재무제표라고 있잖아요. 재무제표. 여기를 클릭을 해. 그럼 스냅샷에서 1이 넘어가. 재무제표를 콕 눌러. 여기를 빡 누르면 이 점이 없어지고 다른 화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야. 유라테크가 스냅샷에 체크되어 있던 거 재무제표 눌러서 밑으로 살짝 내려봤더니 어머 세상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간절히 청하고 원하옵기는 여러분 잘 봐요. 여기 유동비율이라는 게 있고 부채 비율이라고 있어. 유동비율, 부채 비율, 유동비율, 부채 비율. 해도 끝이 없는 거야. 해도 끝이 없는 거. 이렇게 볼게. 자, 이 정도. 자, 유동비율은 야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요. 그럼 뭐가 많아야 돼?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야 되는 거지. 하다못해 집구석도 이 모양인데 여유가 있어야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처를 하는데 기업은 그것도 상장된 기업이 이게 거꾸로 돼 있거나 부채 비율이 많거나 그러면 그건 미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다 그런 종목만 갖고 있다니까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요. 내가 연속가락에 장을 지져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네. 어쨌든 아시겠어요? 제발 잘 들어봐요.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 준다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뿌리는 거야. 그리고 키득키득 웃겠지.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걸 갖고 있다고 신나하는 거야. 그리고 꿈을 꾸는 거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원래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라니까. 원래는 얘가 원래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어. 제대로 그림 그려볼게. 진짜야. 여러분들 아실 거야. 예전에는 부채 비율이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이렇게.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었다고 예전에는 FN 가이드에서 눈에 확 들어오잖아. 위험한 거, 부채 비율.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 거야. 이해 가셨어요? 됐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 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응? 감이 오시죠?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봤더니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다. 그러면 내일 당장 어떻게 처분하셔야 된다. 두 번째, 매출액 영업이익 봤더니 아무 상관없어요. 직전년, 직전 분기 대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단 흑자기만 하면 됩니다. 흑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부채 비율이 150% 이하의 유보율이 100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에 뭐가 밥보다 고추장이 많아서는 안 된다. 즉 밥이 많아야지. 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 분석은 이게 답니다. 다시 한번 기본적 분석은 이게 다예요. 이게 합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보유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1.1액이라도 벗어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종목 들고 있으면 2020년 큰일 나는 거라고. 큰일 나는 거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칠판으로 들어가서 자,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오늘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자, 기본적 분석이래. 기본적은 그냥 뭐래? 장부요. 장부인데 장부가 깨끗하고 멀쩡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멀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하반기에 제가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항상 보잖아요. 이 회사 보고, 그죠?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장부 들어가서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그렇죠? 계속 보여주잖아요. 안정성 지표 보여주고 계속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럴 때 사서 5선지 안에 들어와서 샀더니 3% 이상 수익이 나고 15%가 날아가고 7%, 10%가 갔다. 근데 그 안에서 나는 3%만 수익 났단다. 3%만 수익 낸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가셨죠? 아무리 차트가 이뻐도 안에 내면 기본적 장부 지금 말씀드린 그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주식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네가 하는 겁니다. 절대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뭐 채널 돌려서 뭐 종목 좋대네 하고 사고 이러면 여러분들 안 돼요. 2020년부터 주기는 좀 길게 갈 거라고 10년 주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20년 주기로 갈 것 같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형성되는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런 새로운 스마트 시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기준과 원칙 잡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에 대한 장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 번씩 짚어가 볼 거니까 좀 기대하시고 그 강의가 끝나면 또 장중에 나오는 종목 가지고 정말 가지 하고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